그동안 선생님들한테 이제 필기만 가르치다가 이제 실기를 처음 이제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넥페이퍼라고 해서 목지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화장지를 쓰는데 화장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정도면 우리 실기 시험 보는 통과발에 딱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덧가발로 연습하신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더, 하나, 둘, 셋, 네 칸 반 정도, 다섯 칸을 자르셔서 다섯 칸을 자르셔서 약 반 정도 오려내시면 돼요. 접을 때는 완전히 다 반으로 접지 마시고 약간 반이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이 약간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요거를 한 반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 목지를 하시는데 목지 터진 부분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덧가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감아주시고 뒤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기 한 반 정도 정중앙 정도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을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셔서 이런 모양이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전은 이 홀더에서 시험을 봐요. 대전은 이 홀더에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도에서는 이제 의자라든지 아니면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자기가 가져오는 이제 홀더에다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용 의자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깨, 뒷부인액을 어깨에다 걸어줘야 되는데 어깨가 없으니까 목에다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걸쳐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볍게 당겨 주시고요. 놓으시면 돼요. 어깨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뒷부인액이에요. 그리고 조반 앞장을 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도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털면 이게 이 앞치마가 완전히 깨끗한 거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정비가 잘 돼서 깨끗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사용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 조발 앞장의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의자에서 이렇게 두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거면 앞에서 부드럽게 손님의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부드럽게 가셔서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뒤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목지를 채웠다는 뜻으로 감독관님이 볼 수 있게 약 한 5mm 정도의 목지를 살짝 보이게끔 조여주시고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여주시고요. 뒤에도 한번 잘 펴줘야 되겠고요. 어깨 앞에도 무릎에 걸쳐 있을 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앞쪽에도 잘 펴주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교육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정중앙에다 잘 놓고 첫 번째 할 일이 분무질이죠. 실기 시험에 보시면 첫 번째 순서가 분무질입니다. 분무질은 손님의 얼굴이 물방울이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려주고 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라인과 뒤에 라인은 혹시라도 바리깡을 칠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물이 묻으면 바리깡이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묻지 않게끔 위쪽으로 가볍게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도 다시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가위와 빗을 한 손에 들고 실기 시험에서는 7:3 가름말하기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여태까지 이 빗의 넓이를 제대로 재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12호 빗을 기준으로 이 넓이가 바로 3.5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cm 5mm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이 왜 12호로 자꾸 저희가 하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스포츠를 자를 때 규정이 앞머리가 3에서 4cm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워놓고 잘랐을 때 3.5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자르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넓이도 알았겠다. 7대3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7대3 가르마를 너무 정확하게 타지 마시고 빗질을 차분하게 먼저 해주시고 전체 머리를 빗질을 차분하게 먼저 해주시고 내가 빗질을 해서 선이 보이면 거울을 보고 눈동자 가운데가 7대3이죠. 눈동자 가운데 선에서 약간 옆으로 빗어주시면 됩니다. 빗어주시고요. 나머지 머리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7대3 가르마를 타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셨다면 어깨 넓이에서 한 다리가 앞으로 가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이게 맞느냐? 어깨 넓이는 책에 나와 있는데 한 다리가 왜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 남성 머리의 기준은 바로 앞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깨 넓이에서 앞머리를 잡으려면 뒤꿈치가 들리겠죠. 이렇게 그런 걸 발생시키지 말고 앞머리를 한번 잡기 위해서 살짝 한 다리가 앞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고 내가 코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정확하게 코를 중심으로 머리를 뜨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 떠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머리가 한쪽으로 쏠린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잡는 모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면에서 코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규정 센치인 보통 조발에 8에서 9cm예요. 8에서 9cm인데 우리가 가져가는 시험장 가져가는 머리가 10cm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9cm를 만들 자신이 있다, 8cm를 만들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아이론이나 정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너무 기른 머리보다는 약간 8cm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머리를 잡고 먼저 제 1번 커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커트를 했지요. 그러면 두 번째 머리 잡을 때 볼게요. 제가 아직 머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앞머리와 같이 밀고 나가면서 뒷머리를 같이 잡아주면서 이때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손 잡은 위치에 머리카락이 잡았다 그러면 빗이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앞머리를 얼만큼 잘랐는지 빗으로 확인. 만약에 빗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확인을 못했다 그럼 가위로라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머리 자른 기준선에 손가락을 올리시고 다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똑같은 동작으로 다음 머리 가겠습니다. 앞머리 얼만큼 잘랐는지 확인. 그 높이에 맞춰서 컷. 다음 그대로 머리 가지고 가서 다음 머리 앞머리 얼마 잡았는지 보고 그 머리에 컷. 이때 손이 가만히 있으셔야지 머리 자를 때 자꾸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세로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머리가 뒷부분이 막 산처럼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릴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방지해 주셔야 돼요. 다음 머리 잡고 또 앞머리 얼만큼 됐는지 확인 컷. 다음 가만히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가시고 앞머리 얼만큼 잘랐는지 확인 컷. 그 다음에 GP, 즉 선생님들 골든 포인트라고 하죠. 이 부분을 찾을 때 가마에서부터 약 2cm 범위 밑에가 바로 GP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감으로 2cm 밑에 머리를 그대로 긁어 오시면 됩니다. 머리를 잡고 앞머리 자른 기준선과 다시 빗으로 살짝 보시고요. 맞추셔서 컷.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1번 머리는 자른 거예요. 이 머리를 2번, 3번 머리의 기준을 하기 위해서 반으로 이렇게 빗어 놓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빗어 놔요. 그래서 지금 잘랐던 1번 머리 기준으로 2번을 자르는 거고요. 지금 잘랐던 1번 머리 기준으로 3번을 잘라 주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자르면 되냐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1번 머리에서 잘랐죠? 머리를 잘랐죠? 그러면 나머지 안 자르신 부분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이쪽 머리 잡고 다음 안 자른 부분까지 오른쪽 머리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안 자른 머리 기준이어야 돼요. 이때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머리를 갖고 올라가는 머리가 일정 길이 똑같아야 돼요. 서로 내가 심하게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그러면 이쪽 머리가 짧아지고 이쪽 머리가 길어지겠죠. 심하게 구부린다든가 아니면 이쪽을 심하게 이렇게 펴서 이쪽 머리는 짧아지고 이쪽 머리는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갔을 때 동일하게 똑같이 이쪽 머리와 이쪽 머리가 서로 길이가 비슷한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하지 못한 머리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번 머리 첫 머리예요. 다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대로 가서 오른쪽 머리 기준에서 안 자른 머리만 처리하되 내가 현재 잡고 있는 머리 길이가 서로 아래 위가 비슷한지 보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대로 2번 머리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의 기준.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보셨을 때 빗으로 제가 그대로 반듯이 뜨는 걸 보실 거예요. 반듯이 뜨는 걸 보실 거예요. 반듯이 뜨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또 선생님들이 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느냐, 빗을 잡을 때 이렇게 빗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틀어버리면 머리는 두상은 다 곡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이 만약에 틀어진다고 하면 이쪽 머리가 굉장히 짧아질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뜰 때는 늘 빗과 두상과 같이 일자로 뜰 수 있게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자로 뜰 수 있게, 일자로 뜰 수 있게. 자, 잡아볼게요. 잡고 오른쪽이 기준이고요. 다시 머리 커트할 때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되겠죠. 머리가 서로 동일한 센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자, 가마 부분까지 왔어요. GP 골든 포인트 부분에 살짝 머리를 거꾸로 뜨셔서 이렇게 잡으셔서 길이 다시 맞추셔서 안 자른 머리만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GP 부분까지 왔다면 이게 바로 2번 머리 끝이에요. 다음 3번 머리 잡을 때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번 머리에서 잡았던 머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빗은 반듯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두상에서 그대로 반듯이 올라가셔서 잡고 안 자른 머리만, 왼쪽 머리가 기준이죠. 안 자른 머리만 커트를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잡고 있는 머리 길이가 서로 비슷한 센치인지 확인. 처음에 연습할 때는 머리를 잘 자른다 못 자른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다음 머리 그대로 빗 반듯이 들어가서 왼쪽 머리 기준으로 머리를 커트를 하시는데 다시 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서로 머리 길이가 서로 같이 잡고 있는지 같은 센치로. 다음 머리 들어가서 왼쪽 머리 기준으로 컷. 다음 또 그대로 들어가서 왼쪽 머리 기준으로 컷. 다시 GP 부분에서 가볍게 머리 왼쪽 머리 기준으로 차이 나는 거 컷 하시면, 자, 다시 빗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잘랐던 1번과 2번과 3번이 같은 각도로 나갔을 거예요. 머리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잘 자르고 못 자르고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자를 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 머리에 보통 조반 볼륨감이 형성되어 있죠. 자, 우리 필기책에서 보았듯이 볼륨감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도를 45도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우리 필기책에 있는 대로 45도를 잡아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5도를 잡을 때 이쪽으로 오세요. 45도를 잡을 때 선생님들의 각도를 조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빗이, 자, 처음에 정빗이에요. 정빗으로 그대로 머리를 잡았어요. 잡았을 때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늘 교육할 때 일정해야 된다는 말을 꼭 집어넣죠. 일정한 게 뭐냐? 바로 EP 부분. 선생님들이 이어 포인트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까지 내 검지손가락이 내려가 주시면 딱 좋아요. 무슨 얘기냐? 검지손가락이 EP 부분까지 확실하게 내려가서 각도, 지금부터 45도로 하겠죠? 자, 45도로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빗이 돼 있으면 90도 각이죠? 여기에서 제가 반을 나눈다 생각하고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반을 나누고 커트를 하신다. 그런데 이때 머리 자를 때 굉장히 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잡아놓고 가위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 많은데, 손을 살짝 이렇게 앞에 쪽으로 뉘어주시면 가위가 들어가기 편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45도 각도 잡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이렇게 잡았던 걸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빗을 거꾸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빗을 잡아서 내가 땅과 일직선이 되었을 때 45도로 그대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45도로 꺾고 빗은 그대로 잡고 손 틀고 커트를 해주시면 이 역시도 45도 방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용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다 잡는 방법들이 틀린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장단점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귀, 사람이라고 하면 이 귀가 걸리지 않게 잘 잡을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라면 가발로 연습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 머리 자를 때 이렇게 귀를 건드려 가지고 귀 속에 이 빗살이 껴가지고 자꾸 따갑다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걸 방지하고자 빗을 거꾸로 잡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만 내가 잡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45도를 어디까지 선생님들이 해주시냐? 45도 컷, 45도 컷인데 귀에 끝선까지 45도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는 볼륨감이 형성이 되어 있죠. 45도로. 그러면 나머지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여기 아까 잘랐던 이 머리와 뒤에 머리는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볼게요. 이 잘랐던 머리와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 다음 그 다음 머리도 잡고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똑같이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동일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일직선,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게 커트. 다음 머리도 땅바닥과 일직선이 되게 커트.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커트를 함과 동시에 빗질을 하죠. 빗질을 하죠. 차분하게 머리의 형태를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자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냥 막 잘라놓고 나중에 빗질해서 여기가 삐뚤네 여기가 삐뚤네가 아니라 한번 저처럼 커트를 하고 나서 머리를 한번 빗어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다음 머리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실기 시험장에서도 감독관님들도 머리를 차분하게 빗고 머리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쭉 자르고 나가시면 저 사람의 머리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봐야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앉아있는 손님은 계속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만 쳐다보고 있죠. 내 머리를 잘 자르고 있는지 못 자르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신경 써서 늘 자르시면 내가 형태를 잘 만들고 있는지 보고 커트 해주시고 다시 빗고 보고 커트 해주시고 다시 여기도 귀 있는 데까지 그대로 와야 되겠죠? 귀 있는 데까지를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귀 부분부터 앞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요? 45도. 자, 이때 주의할 점 다시 했죠. 이 검지선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어 포인트인 선까지 같이 동일하게 내려와야 된다. 자,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머리 잡았을 때 이어 포인트 있는 부분까지 같이 내려와서 각도 45도 커트. 다시 똑같이 45도 커트. 다시 똑같이 각도 45도 커트. 이렇게 해야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 앞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귀에 이어 포인트 부분까지 45도 잡고요. 나머지 직선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귀에 왔을 때 다시 45도로 잡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자른 거죠.
자, 5번 머리는 어디를 5번 머리라고 하느냐? 머리를 약간 숙여서 설명드릴게요. 귀에 이 넓은 부분, 귀의 넓이 부분을 5번 머리라고 합니다. 이 머리 처리 안 돼서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처리 곤란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4번 머리 이어 포인트까지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면 5번 머리 여기 자를 때 4번 머리와 겹치죠? 그러면 지금 잘랐던 4번 머리와 밑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안 자른 머리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안 자른 머리만 연결시켜 줘 보세요. 늘 자를 때는 손가락을 약간 트세요. 저도 가위가 들어갈 때는 손을 약간 틀어서 자릅니다. 자, 다시 5번 머리까지 쭉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머리가 이만큼 남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저기 보시면 지금 순서대로 쭉 써 있으면 맨 마지막에 하단 떠내깎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떠내깎기는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 떠내깎기는 만약에 이런 상태의 머리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들이 빗질 가위질을 연습을 웬만큼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머리를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연습들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받치고 빗으로 뜨고, 받치고 빗으로 뜨고, 받치고 빗으로 뜨고, 받치고 빗으로 뜨고. 이거 언제 써먹냐면 바로 스포츠 처음에 초벌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포츠를 할 때 이렇게 받치고 빗으로 뜨고, 받치고 빗으로 다음 머리 뜨고, 받치고 빗으로 다음 머리 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하단부 떠내깎기 하실 때 이렇게 돼서 가볍게 이렇게 떠내 주시면 됩니다. 떠서 자르고, 떠서 자르고, 떠서 자르고, 떠서 자르고, 떠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머리 모양을, 즉 여기 보시면 네이프 포인트 있는 데까지 가볍게 잘라 주시면 돼요. 너무 올라가시면 나중에 바리깡 하고 나서 싱글링 할 때 또 짧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이 보일 정도까지만 떠내 깎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단부 떠내 깎기를 어디까지 하느냐? 저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양 옆에. 여기까지 하단부 떠내 깎기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머리를 떠내깎기 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선생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싱글링을 보기 위한 작업이죠. 그럼 싱글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 다음 처리. 저는 여기까지만 깎으라고 해요.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하단부 떠내깎기. 왜? 시험 규정에는 아직까지 하단부 떠내깎기만 있으니까 하단부 떠내깎기만 해라. 이번에는 세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로 체크는 뭐냐? 내가 머리를 일정하게 잘 잘랐는지 확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1번, 2번, 3번 부분에 머리를 제대로 잘랐는지 머리를 그대로 들으셔서 확인 작업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에 머리 조금씩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 작업. 이때도 두상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뜹니다. GP 부분이라 해서 손가락을 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직선으로 세워서 커트예요. 정리. GP 부분까지 했다면 2번도 그대로 떠서 나머지 머리 정리. 2번 정리. 다음 2번 그대로 정리. 여기에서 손가락 구부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반드시 일직선에 되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도 하셔야 되겠죠. 3번. 다음 반드시 세우셔서 안 맞는 것들만 커트. 그러면 확인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틴닝 가위 가지고 전체 머리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전체 머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그 교육 방식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 무거워 전체적으로. 그럼 이 틴닝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머리가 좀 가볍겠죠. 그런 강사님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1번 머리, 2번 머리, 3번 머리 잘랐고 4번 머리 45도로 각도로 잘랐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모서리가 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끝선이 서로 모서리가 집니다. 이 부분의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저는 숯을 치면서 연결해 주라는 의미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즉 인테리어 부분의 머리를 잡으시고 산봉우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숯을 엔드 테이퍼링 3분의 1 지점을 잡고 같이 잘라 나오는 겁니다. 같이 손이 나와야 돼요. 혹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틴닝 처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같이 손가락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틴닝으로 같이 치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테리어 부분 틴닝으로 같이 치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몇 번 반복 연습을 하시면 같이 틴닝으로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머리 인테리어 부분 틴닝으로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인테리어 라인 틴닝으로 같이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인테리어 라인 틴닝으로 같이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틴닝에 머리카락 많이 붙어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시험장에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모서리 된 부분에 틴닝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모서리 된 부분에 틴닝으로 같이 나오면서 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면서 인테리어 부분에 3분의 1 엔드 테이퍼링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엔드 테이퍼 필기책에 보시면 선생님들 맨 처음 엔드 테이퍼링, 노멀 테이퍼링, 딥 테이퍼링 배우시죠? 엔드 테이퍼 3분의 1 지점을 가지고 지금 테이퍼링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3분의 1 지점 같이 나오세요. 자, 손 앞에까지 같이 숯을 치면 모서리 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깡이죠. 바리깡을 교육할 때도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원장님들이나 많은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머리를 약간 뒤에 하셔야 되니까 약간 숙이시고요. 숙이시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올려치는 학원들도 있고요. 이렇게 올려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치라는 학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손으로 올려치라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바리깡을 할 때 이렇게 올려치는 것보다는 약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면 대부분들 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 기준점에 대시고 바리깡을 딱 대주시고 약 여기가 보통 조발은 2cm의 범위로 바리깡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깡을 너무 올려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대놓고 2cm만 내가 이렇게 다듬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갈 때도 바리깡은 휘지 않습니다. 손만 가지 않습니다. 몸이 가서요. 그대로 2cm만 바리깡을 가볍게 해주실 겁니다. 다음 그대로 반드시 놓고 2cm만 가볍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다음 또 가서 2cm만 가볍게 처리해 줄 거예요. 어디? 여기 있는 귀 밑선까지만 정리해 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그렇게 하시겠죠? 반대쪽도 자 갈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2cm는 바리깡 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몸 돌려서 바리깡 정확하게 대고 2cm만 가볍게 다시 바리깡 대고 2cm만 정확하게 많이 올려치지 마세요. 다음 바리깡 2cm만 정확하게 다시 몸 돌려서 귀 있는 부분까지만 가볍게 쳐줄게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싱글링이죠.